밥 한번 먹자라는 말. 언제부턴가 그 말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인데 같은 식탁에 앉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말다툼이 있었거나 서로에게 서운한 감정이 쌓였다면 따뜻해야 할 밥상도 차가운 전쟁터가 되곤 하니까요. 요즘은 바쁘다는 이유로, 어색하다는 핑계로 우린 점점 식사를 함께하지 않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때론 한 끼 식사가 말로는 풀 수 없었던 오랜 벽을 허무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낯선 냄새에서 시작된 두 여인의 거리, 그리고 그 거리를 넘어 진짜 가족이 되어간 프랑스 시어머니와 한국 며느리의 따뜻한 식탁 이야기입니다. 오래도록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어느 날 저녁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열렸다면 당신은 믿으시겠어요? 입국하자마자 콧잔등을 찌르는 묘한 냄새. 그건 프랑스 시어머니가 처음 경험한 한국의 첫인상이었다. 공항, 택시, 아파트 복도, 그리고 며느리 집 식탁. 어디서나 스며든 그 냄새는 낯선 나라에서 견뎌야 할 인내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유럽 여자야. 마늘, 고추, 발효된 채소 냄새 속에서 밥을 먹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어. 하지만 단 한 숟갈의 김치찌개가 그녀의 모든 오만과 편견, 그리고 마음의 벽을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을까? 때로는 한 그릇의 국물이 수십 년 쌓인 침묵보다 더 큰 말을 건넨다. 그녀와 며느리 사이의 마음의 식탁은 그렇게 다시 차려졌다. 클로틸드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의 옆에는 며느리 지영이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긴장과 불안, 그리고 작게 웅크린 자존심이 함께 담겨 있었다. 프랑스 리옹에서 홀로 지내던 클로틸드는 최근 들어 더욱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친구들이 하나둘 요양원으로 들어가고 일주일에도 며칠씩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날이 이어지자 그녀는 문득 아들 루카의 얼굴이 보고 싶어졌다. 몇 달 전 루카가 전화로 말했다. 엄마, 잠깐이라도 한국 와서 지내봐요. 지영이도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프랑스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클로틸드의 무릎은 날이 갈수록 아팠다.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방문. 하지만 그녀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낯선 공항에 발을 내디뎠다. 어머니, 많이 피곤하시죠? 바로 집으로 갈게요. 지영은 최대한 밝게 말했다. 클로틸드는 고개만 끄덕였다. 택시 안. 창문을 반쯤 열어둔 클로틸드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한국의 거리, 간판, 사람들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도착한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클로틸드는 다시 얼굴을 찌푸렸다. 김치 냄새였다. 그것도 꽤 진한. 여기서도 김치 냄새가 나는 것 같네. 지영은 웃으며 말했다. 네. 오늘 아침에 김치찌개 끓였거든요. 루카가 좋아해서요. 클로틸드는 작게 헛기침을 했다. 그녀는 아들 루카가 김치찌개를 좋아했던 기억이 없었다. 루카가 이런 음식 좋아했었나?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부엌으로 가 조심스럽게 식탁을 정리했다. 식탁 위엔 김치, 멸치볶음, 미역무침, 그리고 김치찌개 한 냄비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어머니, 따뜻한 국이라도 좀 드셔보실래요? 됐어. 난 입맛이 없어. 비행기에서 기내식도 먹었고. 클로틸드는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서는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향수 뚜껑을 열고 가볍게 공기 중에 뿌렸다. 그 향이 지영의 코끝까지 닿았다. 무언의 경계선이 공기 중에 그어졌다. 요즘은 애들이 다 밖에서 사 먹는다면서? 이 집에서 김치 냄새가 계속 나네. 라고 말하며 향수 뚜껑을 열었다. 지영은 대답 대신 창문을 활짝 열었다. 저녁 식사 시간. 이건 뭐야? 김치찌개예요. 한국에선 자주 먹는 음식이에요. 클로틸드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고기 들어가 있지. 루카는 이런 거 안 좋아했는데. 지영은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저도 잘 못 먹었어요. 근데 엄마가 항상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속이 따뜻해져요. 클로틸드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래? 근데 향이 너무 강해. 나 좀 힘드네. 그녀는 손목에 향수를 한 번 더 뿌렸다. 지영은 그 소리에 몸을 굳혔다. 고기 냄새가 싫어서일까? 아니면 그 속에 담긴 기억을 부정하고 싶은 걸까? 밤이 깊어갈 무렵 루카는 지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원래 예민하시잖아. 그냥 조금만 참아줘. 지영은 웃었지만 속은 허전했다. 항상 참는 쪽은 나야.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시어머니의 방에서 풍겨나오는 익숙한 향수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영은 된장국을 끓였다.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게.
클로틸드는 조용히 국을 한 숟갈 떴지만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이건 좀 낫네. 그 말 한마디에 지영은 괜히 울컥했다. 좋다는 말도 맛있다는 말도 아닌 좀 낫다는 그 말 한 줄이 그렇게 서운하게 들릴 줄이야. 식사가 끝난 뒤 루카는 조심스럽게 지영 옆에 앉았다. 지영아, 엄마가 요즘 참 많이 외로웠대. 리옹에서 친구들도 다 요양원 가고 아빠 돌아가신 후로 매일 혼자였대.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드시게 하고 싶은 것뿐인데 어머니 입맛에는 한국 음식이 잘 맞지 않으신 것 같아. 지영, 내가 해주는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나 그거 진짜 좋아해. 프랑스 음식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이상하게 마음이 풀려. 그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한국 음식은 혀가 아니라 마음을 덮이는 것 같아. 엄마도 언젠가는 느낄 수 있을 거야. 지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말 한 줄이 어쩌면 가장 큰 위로였다. 며칠이 지나도록 클로틸드와 지영 사이엔 의미 없는 말들만 오갔다. 루카는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주말이 되자 두 사람을 데리고 강릉으로 떠났다. 엄마, 바다 보러 가요. 리옹도 좋지만 동해바다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강릉의 바닷바람은 겨울의 끝자락에도 어딘지 모르게 따뜻했다. 바다를 마주한 작은 해산물 식당에서 루카는 해물파전과 감자전을 시켰고 지영은 조심스레 매운탕을 추가했다.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과 노릇하게 구워진 전이 차려졌다. 음식 냄새가 강하지 않아 예상보다 괜찮군. 클로틸드는 매운탕의 국물을 살짝 떠보았다. 처음엔 알 수 없는 향신료가 낯설었지만 곧이어 입안에 퍼지는 깊고 시원한 맛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 국물 생선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 루카는 웃으며 말했다. 한국은 해산물 요리도 신선하고 정말 맛있거든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정동진 근처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렀다. 따뜻한 온돌방에 누운 클로틸드는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잠이 들었다. 그 밤 그녀는 오래전 남편과 함께 리옹 외곽의 바닷가를 거닐던 꿈을 꾸었다. 모래사장 위로 부드럽게 쏟아지는 노을, 손을 꼭 잡고 걷던 젊은 시절의 추억. 한국의 바다는 그날의 바다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다음 날 시장에서 지영은 클로틸드를 위해 특별한 장소를 준비했다. 그건 지영이 처음 루카를 데려갔던 한국 전통 찻집. 다소 낡았지만 은은한 대추향이 마음까지 차분하게 만드는 공간. 그곳에서 루카는 지영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던 루카의 친구 재우가 우연히 가게를 다시 방문했다. 지영씨. 어머님도 오셨네요. 이곳은 루카가 늘 좋아하던 장소예요. 재우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 루카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내며 지영에게 말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여기가 나의 새로운 고향이에요. 그 영상은 클로틸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아들 루카의 사랑 고백을 보며 옛적 남편이 자신에게 해준 장미꽃 한 다발과 반짝이는 반지를 내밀던 그 순간이 떠오르며 아들과 며느리의 사랑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말없이 지영에게 작은 떡 한 접시를 내밀었다. 고마워. 이런 곳에 데려와줘서. 다음 날 지영의 친정엄마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어 지영이 친정엄마의 병간호로 병원으로 빨리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영과 루카는 병원으로 가고 클로틸드 혼자 집에 있게 되었다. 어머니, 혼자 계셔도 괜찮을까? 지영은 걱정이 되었다. 루카는 자신이 더 일찍 집에 들어오겠다고 약속했고 클로틸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혼자 남은 클로틸드는 느꼈다. 집 안에 지영이 없는 공허함, 그리고 그녀가 놓치고 있었던 며느리의 존재감. 이제 그녀의 입맛에 남은 것은 김치찌개의 냄새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끓여준 마음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진 못했다. 왜 이렇게 가깝다가도 멀게 느껴질까? 그녀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씩 무언가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루카가 퇴근하고 돌아온 집은 낯설게 조용했다. 평소엔 지영이 반겨주던 현관이었지만 오늘은 어머니 클로틸드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티백 하나가 담긴 머그잔, 옆에는 갓 데운 듯한 작은 쟁반에 떡 몇 조각이 놓여 있었다. 지영은 아직 친정에 있지? 루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다. 엄마, 지영이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클로틸드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 참 다정해. 나에겐 너무 다정해서 오히려 부담스러웠는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그녀는 잔을 들고 찻잔의 김을 바라보았다. 며칠 사이 익숙하지 않던 한국의 공기와 냄새가 어느새 희미한 향처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루카는 클로틸드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었다.
프랑스 리옹이 옛집을 정리하던 시절, 그녀가 직접 정원에서 찍은 영상이었다. 붉은 장미, 바람에 흩날리는 흰 커튼, 그리고 남편 자크와 찍은 오래된 영상이 이어졌다. 엄마, 기억나죠? 저 정원에서 아침마다 아빠가 커피 내려줬잖아요. 클로틸드는 영상에서 들려오는 프랑스식 음악과 풍경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가 생각나는구나. 루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때처럼 나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이곳에서 지영이랑. 그 아이가 널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었니? 응. 나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에게도요. 며칠 뒤, 지영이 친정에서 돌아왔다. 따뜻한 인사도 잠시. 그녀는 조심스럽게 김치찌개를 다시 끓였다. 클로틸드는 부엌에서 풍겨오는 향에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지만 예전보다는 덜했다. 저녁 식탁. 클로틸드는 반찬을 조심스레 집었다. 멸치볶음, 나물, 김치. 지영은 조심스레 찌개를 클로틸드의 앞에 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김치를 조금 넣었어요. 지난번엔 김치 냄새가 좀 강하셨죠? 그녀의 말에 클로틸드는 고개를 들었다. 말없이 그 마음을 읽었다. 그녀는 천천히 찌개를 떠입에 넣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침묵. 이번 건 짜지도 않고 아주 부드럽구나. 그 말에 지영은 웃었다. 그리고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다. 긴장이 풀린 듯했다. 그날 밤, 클로틸드는 일기장을 펼쳐 글을 썼다. 나는 지금 냄새로 멀어졌던 마음의 문 앞에 서 있다. 그 냄새가 싫어서 피했던 음식이 이젠 누군가의 정성으로 다가온다. 아직은 완전히 익숙하지 않지만 마음이 먼저 익어간다. 다음 날 지영은 클로틸드를 데리고 동네 재래시장에 갔다. 싱싱한 채소가 쌓여 있었고 활짝 웃는 상인들의 인사소리가 정겨웠다. 클로틸드는 물고기가 펄떡이는 수조 앞에서 멈췄다. 이런 곳 프랑스엔 없어.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지만 묘하게 따뜻하네. 그녀는 김치에 들어간 배추를 고르기 시작했다. 지영이 말했다. 이걸로 담가볼까요? 직접 담근 김치 드셔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지도 몰라요. 그 순간 클로틸드는 손을 멈췄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내가 담근 김치를 누가 먹어줄까? 루카요. 그리고 저요. 어머니의 첫 김치를 기다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다. 소금물에 절이는 방법, 고춧가루와 마늘을 섞는 순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성껏 속을 넣는 작업까지. 클로틸드는 손끝에 묻은 고춧가루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지영, 루카가 왜 널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아. 그녀의 말에 지영은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냉장고에는 클로틸드표 김치라 적힌 작은 병이 들어갔다. 그녀가 직접 만든 첫 김치. 그 속엔 외국인이 담은 한국의 맛, 그리고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다. 지영이 아침 일찍 친정엄마의 퇴원을 돕기 위해 병원으로 외출을 하게 된 아침에 클로틸드는 거실에 앉아 루카와 마주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엔 어색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오늘도 김치찌개 먹을 거야? 클로틸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루카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끓여볼까 했는데 자신이 없어. 우리 지영이 그거 하나는 정말 최고야. 그 말에 클로틸드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다. 그 아이 조용히 잘하더라. 나 같으면 벌써 폭발했을 텐데. 루카는 잠시 놀란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다. 그리고 이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아침 클로틸드는 낯선 결심을 했다. 내가 한번 끓여볼까? 지영이 적어둔 요리 노트를 펼쳤다. 한글은 서툴렀지만 루카가 프랑스어로 번역해준 덕분에 대강은 이해할 수 있었다. 양파를 썰고 돼지고기를 볶고 김치를 넣어 끓이기 시작했다. 주방에 김치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자 클로틸드는 자신도 모르게 창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잠시 손을 멈췄다. 지영은 매일 이 냄새 속에서 우리를 위해 밥을 지었겠지. 그녀는 뚜껑을 열고 국물을 한 숟갈 떴다. 짜고 맵고 어딘가 미묘하게 부족한 맛. 그래도 그녀는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지영이었다. 친정엄마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서둘러 온 것이었다. 어머니? 이 냄새 혹시? 지영은 놀란 얼굴로 부엌을 바라봤다. 클로틸드는 민망한 듯 웃었다. 내 찌개만큼은 아니지만 한번 해봤어. 지영은 말없이 주방으로 다가와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먹고 다시 한번 국물을 떠먹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조금 짜요. 근데 맛있어요. 진짜요. 클로틸드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녀들은 웃었다. 처음으로 어색하지 않은 웃음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김치찌개를 먹었다.
루카는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우리 세 명이 같이 김치찌개를 먹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네. 며칠 뒤 클로틸드는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장을 준비했다. 지영과 함께 재래시장에 갔다. 그녀는 능숙하게 배추를 고르고 고춧가루를 살피며 말했다. 이젠 나도 좀 알겠는걸. 배추는 잎이 넓고 단단한 게 좋아. 그렇지? 지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 둘은 함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다. 클로틸드는 붉은 양념을 손으로 묻히며 손끝을 바라보았다. 색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 손에 너희 가족의 냄새가 배어있는 것 같아. 그녀는 사진을 찍어 프랑스 친구들에게 보냈다. 사진 아래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내가 김치를 담갔어. 루카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지영은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숙였다. 한국을 떠나는 날 아침, 클로틸드는 지영에게 작은 다이어리를 건넸다. 프랑스에서 늘 쓰던 레시피 노트였다. 첫 페이지에는 고전적인 프랑스 수프 레시피가,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프랑스에선 와인이 내 인생의 맛이었지만 한국에선 너의 김치찌개가 내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해줬어. 고마워. 지영.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 클로틸드는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다. 나는 이제 이 냄새가 그리울 거야. 너의 따뜻한 마음처럼 말이지. 지영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날 밤 프랑스로 돌아간 클로틸드는 한국에서 사온 고춧가루와 마늘을 꺼내 다시 김치를 담갔다. 익숙하지 않은 주방에서 익숙하지 않은 맛을 담으려 애쓰며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오늘은 조금 덜 짜게 해보자. 지영은 루카와 함께 식탁에 앉아 말했다. 당신 엄마, 이제 진짜 한국 음식 좋아하시나 봐요. 루카는 웃었다. 아니, 당신 음식을 좋아하시는 거야. 그들은 웃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가 다시 한번 올랐다. 그날 이후 김치찌개는 그저 하나의 음식이 아니었다. 그건 세 사람을 하나로 이어준 따뜻한 이야기였다. 따뜻한 식탁으로의 초대. 때로는 단 한 끼의 식사가 마음의 벽을 허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의 뜨거운 국물처럼 서로의 진심은 언젠가 온기를 전해줍니다. 혹시 지금 멀어진 가족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저녁 그 마음을 한 그릇의 식사로 건네보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 같이 밥 먹을래요? 따뜻한 국 하나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 사람에게 따뜻한 식사를 권해보려 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따뜻함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의 다음 이야기도 식탁처럼 따뜻하길 바랍니다.